그런데 오늘 이 조주빈이 운영했던 이 박사방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40대 남성이 한강대교에서 투신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유서까지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 좀 가족들한테 미안하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다라고 해서 한강에 몸을 던졌더라고요. 이 사건이 터지면서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지시를 했지만 같은 회원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26만 명 정도 지금 된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도 보면 이 공범 관계,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범죄단체 조직으로 이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여기에 여러 단계의 이제 회원들이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영상을 봤던 사람,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좀 더 돈을 줘서 좀 더 수위 높은 곳에 들어가서 직접 뭐 지시까지도 했던 사람들, 또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이라고 부를 만큼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 이런 여러 단계의 어떤 지금 회원들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40대 한 남성이 이제 영동대교 쪽에서 이제 투신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문제 이러다 보니까 이 피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음독한 이후에 조사를 신고를 한 20대 남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사회적 사건이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는 여러 부류의 아마 회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추적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그런 상황에서 이런 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 구청차장. 네. 그러면 아직도 지금 수색 중인 거죠? 못 찾은 거죠? 예, 아직 오늘 새벽에 투신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지금 수색 작업 중에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박사방에 돈을 입금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서 내용으로 보면 이제 신변을 비관해서 투신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정확한 것은 이제 수색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박사방에 돈을 내고 유료 가입자를 추정이 되는 거니까요. 네. 일단은 글쎄 오늘 한강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돈을 댔고 그래서 박사방이란 지옥이 점점 커지고 생겨났기 때문에요. 여전히 가입자들에 대한 여론의 공분은 꽤 큽니다. 단순 가담, 웃기지 마라. 그 방에 있던 자들 범죄 피해 촬영물 공유받은 자 모두가 공범이다. 언어는 이미 시작되었다. 26만 성착취 공범 제대로 처벌하라. 그러니까 조주빈 말고도 유료 가입자들에 대한 비난의 높은 이유가 염 교수님. 네. 뭐 조주빈이 대백과사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성을 상품처럼 선전했고 여기에 또 많은 이들이 가담해서 이거에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 여성들 영상을 제가 모 방송국에서 쉽게 잠입 취재라는 내용을 좀 본 게 있었는데요. 너무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차마 내용을 말씀드릴 수 방송에서는 말씀할 수 전혀 없죠. 말을 할 수 없는 정도의 내용이고요. 그런 여성들이 수십 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여성들이 자기를 이제 물건으로 표현하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거를 그대로 보고 남성들이 베팅을 한 거거든요. 나 저 여성하고 뭐 대화를 하고 싶다, 내가 조종을 하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일종의 비딩, 즉 경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온라인상의 인신매매, 성적 인신매매로나 또는 인격 말살이라고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악랄하고 엽기적입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음란한 사진이나 성적 내용이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인격을 완전히 파괴하는 아주 잔혹한 범죄인데, 문제는 조주빈 같은 경우는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피해자와 또는 가해자 공범들을 정확하게 활용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유료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낸 행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공범관계 형성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네. 끔찍하고 네. 악랄한 사건. 그런데 조주빈 주변 인물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게요. 조주빈 공범 가운데는 태평양이라는 활동명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짧게는 짚어봤는데 염 교수님. 네. 잡고 보니 16살. 그리고 중3 때부터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맞는 사람이 이제 갓갓이라는 사람이 거의 원조격이 됐는데 그 갓갓이 본인 이제 수능을 본다고 잠깐 잠적을 했습니다. 잠적을 한 상태에서 이걸 물려받아서 운영했던 청소년이었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이 너무나 지금 박사방하고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도 상당히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검거하고 났더니 중3인 학생이 잡힌 거예요. 근데 현재는 이 학생 입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나의 말을 따라주고 내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흥분을 느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청소년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피해자들한테는 인격적인 말살은 너무 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년법을 적용해갖고 선처라는 방식은 하지 말자는 게 지금 사회적인 공론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론은요. 그리고 또 하나, 아직 소재는 우리무죽입니다만 N번방의 시초격인 갓갓도 이 범을 했던 당시 고3 신부님을 이미 추정되고 있어서 더 충격적입니다. 보통 갓갓의 나이 같은 경우 10대 후반이다.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잠깐 소위 말하는 일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수험 스트레스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성을 착취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연 교수님, 저 이 부분이 궁금해요. 정말 고3인지 아니면 신분을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근데 진짜 고3이면 이게 이들이 대체적으로 영악해서 청소년법 같은 거 악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현재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대단히 연소한 사람들이 이 N번방들을 계속 운영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실제로 고3일 가능성이 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조주빈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는 원로입니다. 즉 나이가 24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자기들끼리 지존의 관여를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태평양 같은 경우도 이제 고1 나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조주빈 같은 경우도 거기서 완전히 상위 클래스 포식자로 올라가는데 24, 5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5년생이 그 N번방 박사방에서는 원로라고. 그렇죠. 최근에 FBI하고 미국 법무부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만기 출산은 송모 씨라고 지금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그 엄청난 아동 청소년 착취 전 세계적인 거를 다크웹에서 유통했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좀 노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같은 경우 당시 범행 저질 때 20대 초중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탐사 보도하는 팀에서 접근했을 때 지금 갓갓이라는 사람이 난 수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실제 그 사람의 나이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유력한 증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씀처럼 정말 고3일 갓갓 지금 미국에서 쫓고 있는 도롤코 왓츠맨이라고 하는 인물들도 있고 이 대부분 이 N번방과 관련된 인물들이 거의 20세도 안 되는 20세 미만인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정말 우리나라 법의 사각지대를 정말 악용하는 꽤 지능적인 범죄란 거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내용 중에 좀 무서운 게 뭐가 있냐면 걸려도 소년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 큰 죄가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나 또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릴 일이 없다.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내 이름으로 돼 있는 핸드폰이 아니라 차명 핸드폰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텔레그램도 가입을 할 때는 핸드폰 번호를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핸드폰 번호가 기반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회적 처벌이나 법에 대한 관념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들이 허위나 이런 것들이 좀 허풍을 떠는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연소자들의 집단적인 모임일 가능성이 좀 농후하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근데 연 교수님 했던 말씀 중에 조주빈이 원로라고 칭해진다는 참 많은 생각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정 변호사님. 법의 테두리가 너무 약하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계속 지적이 나와서 이번에는 아마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범죄단체 조직에 관해서 이제 우리 형법이 2013년도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쉽게 해서 그 아동 성착취 이런 그 영상을 만드는 경우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범죄단체 조직 내지 가입죄가 인정이 된다면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죄로 다 같이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법원은 2016년도 이래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을 인정한 사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핵심적인 건 그 통솔체제, 지휘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조주빈이 그렇게 각자 역할을 분담시켜서 통솔 지휘하는 체제로
볼 수 있냐. 이제 그게 이제 쟁점이 될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아마 법무부에서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사방 10,000명 또는 전체 26만 명이 다 같이 범죄단체 조직 또는 가입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핵심적인 인사에 대해서는 그것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당히 관양 정도 깊거든요. 예. 조주빈 이어서 조주빈 일당과 관련된 얘기 하나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얘기 저희가 짚어본 이슈 중에 5개의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실까요? 예. 호기심 때문에 그렇다고 투신해서는 안 되는데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예. 이 코로나 관련해서 온라인 수업은 결국 부모 부담이네요. 맞벌이 가정인 저학년 아이 혼자 어떻게 듣나요? 현실적인 문제죠. 예. 제주도를 여행했던 이 모녀 관련해서 동선 파악해서 줄줄이 폐쇄가 되는데 고작 1억이냐? 손해배상의 10억도 적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조주빈이 검찰도 국민도 갖고 논다. 밥 주는 것과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도 있고요. 마지막 볼까요? 펌프 좋다고 배가 가라앉지 않냐. 구멍을 막아야지. 제발 외국인 입국을 막아라는 마지막 댓글까지 오늘 5개의 댓글 만나봤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